안녕하십니까, 바이크앤바이브입니다. 대림 오토바이 제피의 구매를 준비 중이신 분들, 그리고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제피에 대한 기능들과 성능들, 그 외의 모든 궁금증들을 풀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의 순서를 알려드리면요, 먼저 제피의 정면, 후면 등 이 전체적인 제피의 외관적인 모습들, 그리고 배터리, 그리고 계기판 및 주요 기능과 성능들 알려드리면서요, 각 부분별로 제피 구입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 되실 수 있도록 주관적인 제 생각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매하시면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이 제피의 최고 속도, 주행 거리, 충전 시간, 이 세 가지는 제가 각 부분 설명드릴 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전기 오토바이 정보 보조금 지원 구매 절차에 대한 영상은 제가 따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피를 정면에서 본 모습입니다. 스모그 윈도우 스크린 장착되어 있고요. 백미러 조절도 꽤 간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라이트입니다. 고강도 할로겐 벌브를 채택하여 라이트도 꽤 밝은 편이라 야간 주행에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후면을 보시면 LED 램프라 전류 소모도 적고 수명도 깁니다. 이건 기본 장착되어 있던 리어 캐리어고요. 지금 달려있는 건 2019년 프로모션으로 달아주는 캐리어와 리어백입니다. 이 프로모션으로 주는 리어백은 32L짜리로 풀페이스 헬멧이 들어가도 결코 작지 않은 사이즈입니다. 색상은 원래 블루와 레드가 있었는데 레드는 2019년 하반기부터 생산이 중단되고 친환경 전기 오토바이를 부각시키는 그린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솔직히 블루와 레드 중에 고르라면 고민이 많이 됐을 텐데요, 블루와 그린 중에 고르는 건 그리 어려운 선택은 아니더라고요. 저라면 고민 없이 블루로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린 색상이 그렇게 호감으로 다가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2019년 하반기 제피 판매량은 실제로 블루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나중에 카우를 교체할 때도 블루가 좀 더 용이하다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이 점 참고하셔서 색상 고르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외관에 관한 제 생각은 기존의 대림 오토바이 스쿠터들과 비교해봐도 위화감이 전혀 없다. 이만은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새로운 시도 없이 무난한 안전빵을 택한 거 아닌가. 그렇다고 이 얘기가 이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냥 예전부터 봐온 그 대림의 전형적인 스쿠터의 모습. 근데 오히려 이게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다른 전기 스쿠터들 보면 이 전기 오토바이라는 면을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좀 과한 디자인을 보여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피는 그런 면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원 자체가 2인승으로 되어 있어서요, 이 시트 자체도 넉넉한 점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시트를 여시면 트렁크가 있는데요, 이쪽에 이 파란색 버튼이 있습니다. 배터리 전원을 모터 제어기에 공급 및 차단하는 스위치로 이 장기 주차 시 지금처럼 오프로 설정을 해두시면 이 도난 방지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량을 주행하실 땐 이렇게 온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 트렁크는 기존의 스쿠터들보다 좀 작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유는 요 안에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녹색 푸시 버튼을 눌러주시고 들어주시면 배터리가 나옵니다. 요 배터리는 요 검은 선, 요 하얀 선, 그리고 요 빨간 선을 분리해 주시기만 하면요, 탈착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외부에서 직접 충전도 가능합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반드시 전용 충전기를 사용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배터리는 한 30% 정도 남았을 때 충전하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요, 그때 충전하시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면 90% 이상 충전이 됩니다. 주행거리는 40km 정속 주행 시 100km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운행을 하시면 한 45에서 55km 정도 운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개인마다 운행 습관이나 도로 상황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편차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제피 배터리는 현재 출시된 경영 전기 오토바이 중에서는 주행거리가 가장 길다는 것, 그리고 직접 충전이 가능하면서 탈부착도 된다는 거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 무상 보존 기간은 2년에 2만 킬로로 배터리가 이상하거나 불량이라고 판정이 된다면 무상으로 교환을 해준다고 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 배터리 무게인데요. 한 15kg에서 18kg 정도 나가서 여성분이라든지 이 먼 거리를 이동할 때는 좀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게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 배터리 무상 보존 기간은 정말로 만족스럽습니다. 이 배터리는 전기 오토바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배터리만 다룬 영상을 따로 준비해 봤습니다. 이 배터리 충전과 탈부착하는 법 그리고 관리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놨으니까요, 그 영상을 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제피의 구매를 준비 중이신 분들이라면 그 영상도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시동을 걸어 볼 텐데요. 그 전에 이 키박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대부분 아실 테지만 이 전기 오토바이를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오토바이 자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셔서요, 요번 한 번만 설명을 좀 드리고 갈게요. 키를 넣고 돌려주시기만 하면 시동이 걸린 겁니다. 이 내연기관 오토바이들은 뭐 별도의 스타트 버튼들이 있는데요, 제피는 그냥 키를 돌리기만 하시면 시동이 걸린 겁니다. 요거 다시 왼쪽으로 돌려주시면 시동이 꺼진 거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핸들을 왼쪽으로 끝까지 돌려주시고 키를 눌러서 왼쪽으로 끝까지 해주시면은 도난 방지 락이 걸린 겁니다. 그리고 요 버튼 요걸 이렇게 밑으로 내리시면은 키박스가 닫힙니다. 이 키박스를 다시 여시는 방법은 이 키 뒷부분에 이 육각형 렌치가 있는데요, 요거를 놓고 돌려주시면은 키박스가 다시 열립니다. 그리고 이 핸들 락도요, 키를 다시 꽂으시고 돌려주시기만 하면 핸들 락이 풀립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은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는 거라서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기판을 봐주시고요,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자, 세레모니를 하고 하단에 레디라는 불이 들어옵니다. 이 레디라는 불이 들어오면 주행이 가능해졌다는 건데요, 만약에 레디라는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 사이드락이 잠긴 겁니다. 풀어주시는 방법은 사이드 스탠드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 사이드락 기능은 전기 오토바이 특성상 키를 돌리자마자 즉시 출발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혹시 모를 안전을 위해서 너무 고마운 기능 같습니다. 제피의 계기판은 디지털로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잔량은 10단계로 표시되어 있고요, 속도 표시도 크게 되어 있어서 보기도 편하고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시인성도 뛰어납니다. 그 밖에 많은 기능들은 지금 보이시는 그림을 참고해 주시고요, 오른쪽 하단에 9번으로 표시된 차량 속도 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단, 2단, 3단으로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1단은 50km까지, 2단은 60km까지, 3단은 70 이상까지 달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모터 출력은 변하지 않고 최고 속도에만 제한을 둔 기능입니다. 속도 모드를 낮은 단계로 하고 주행하시면 아무래도 주행거리는 좀 더 늘어나겠죠. 1단이나 2단으로 달리셔도 도심에서 그렇게 큰 지장을 줄 만한 구간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3단으로 놓고 달리시면 최고 속도가 80 이상도 찍히기도 하는데요, 요거는 적재 무게나 도로 경사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요, 최고 속도는 73km에서 75km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속도 제어 버튼은 오른쪽 스로틀 하단에 있습니다. 그 옆을 보시면 크루즈 버튼이 있습니다. 주행 중 크루즈 버튼을 누르시면 정속 주행이 가능하고요, 해제하는 방법은 이 크루즈 버튼을 재터치 하시거나 스로틀을 재조작하거나 브레이크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 핸들 하단에는 수납 공간이 있어서 간단한 소화물 등을 수납할 수 있고요, 또 이 중앙에 이 별도의 후크가 있어서요, 이런 쇼핑백 같은 것도 거치할 수 있어서 실용적이고 편리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좌측에 보시면 이 USB 충전 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 중에도 스마트폰이나 기타 전자장비들을 이용 시에도 전원 공급이 용이하게 해둔 건 이것도 정말 편리한 기능 같습니다.
그리고 이 플로우 판넬도 좁지 않아서요, 간단한 소화물 적치와 그리고 운행 중에도 편안한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림 제피는 부담스럽지 않은 사이즈의 가벼운 무게로 초보자,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나 쉽게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무엇보다도 제피의 장점은 이 대림이라는 브랜드 가치죠. 이 전국 500여 개의 서비스 센터를 보유해 든든한 AS 네트워크 및 판매 유통망이 갖춰져 있어서 어디서든 수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오토바이를 타다 보면 부품 수급이 안 돼서 애를 써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대림이라는 브랜드 가치에 후한 점수를 줄 수 있겠습니다. 이 부품 수급이 원활하다 보니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요. 또 오랜 경험과 노하우도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전기 오토바이 제조사들 중에서는 이 대림을 제외하면 원래 오토바이 만들던 회사들도 아니었고, 이 오토바이 업계에 뛰어든 기간도 상당히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행착오를 겪는 그런 부분들도 좀 보이고요. 그래서 이 보증 수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가 2년간 그런 보증을 해줄 수 있는지, 또 그런 여건이 되는지, 그런 믿음을 줄 수 있는 회사인지도 중요하니까요. 이 몇 년 뒤에 이 정부 보조금 사업이 없어지고 난 뒤에 그 회사 자체도 만약에 없어지게 된다면 그것만큼 난감한 일도 없겠죠. 지금까지 대림의 전기 오토바이 제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제피의 구매를 준비 중이신 분들, 그리고 전기 1인차에 관심을 갖고 계신 모든 분들한테 이 영상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앞으로 다른 전기 스쿠터들도 소개를 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전기차에 국한되지 않고요, 기존에 있던 스쿠터들 아니면 또 새로 나온 신차들이 있다면 제가 여건이 되는 한 직접 타보면서 또 알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바이크앤바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